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부관. 부관이란 건 법령에 부과된 약관의 줄임말이고요. 조건과 기한이 있죠. 자, 일단 조건과 기한이 뭔지 개념부터 간단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예를 많이 들지요. 갑과 을 사이에 을이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자, 이때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요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이런 걸 정지조건이라 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월 학원비를 증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합니다.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해제조건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 합격처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 하게 되고요. 이 조건에 의하여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갑이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의 성년이 되어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시기라 하고요. 갑이 미성년 을에게 매월 생활비를 증여하되 성년이 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활비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언제? 을이 성년이 되면. 이렇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중기라고 하게 됩니다. 부관은 이렇게 조건과 기한 두 가지가 있고요. 조건은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한은 시기, 종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요거 가지고 부관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관의 이제 조문 달달달 암기하시고 판례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조건 147조. 조문 암기합니다, 이거. 조문 다 외워야 돼요. 정지조건 있는 행위, 아까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시험에 붙으면 붙음 때부터 그 증여의 효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학별을 주겠다. 다만 시험에 붙으면 중단하겠다. 시험에 붙는 게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시험에 붙으면 붙은 때부터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게 되겠죠. 다만 당사자가 소급시킬 수 있어요. 원칙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을 잃는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매월 학원비를 주기로 했고요. 합격하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합격을 했네요.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니까 그때부터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유효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을은 받은 학원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해요. 갑과 을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학원비를 을이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거. 이건 뭐예요?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건 성취율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이렇게 당사자가 소급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기한을 가면요. 기한은 이게 없어요. 사망이. 그래서 기한은 무조건 장래효입니다. 소급표가 아니라 소급표 없습니다. 기한은. 자, 조문 또 외웁니다. 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조건부 행위죠. 이때 갑은 을이 시험에 붙기 전에 을에게 주기로 한 건물을 팔아먹음으로써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게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입니다. 을은 지금 갑이 주기로 한 상가 건물을 잔뜩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이 팔아먹음으로써 을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게 148조입니다. 그래서 이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가 148조고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주기로 한 이 상가 건물을 을이 시험에 붙기도 전에 갑이 다른 놈에게 팔아먹음으로써 을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을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을의 권리를, 지금 을이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이 생기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미리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거의 조문만 나옵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를 암기하시고요. 특히 보존과 관련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약속을 합니다. 네가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이때 을은요, 나중에 시험에 붙었을 때 갑이 상가 건물을 안 주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그랬다가 11월에 합격하러 본등기 해버림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이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를 보존해 둘 수 있습니다. 이게 149조의 취지다. 이해하시고 조문 암기하시면 됩니다. 150조 반신회의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시험에 붙으면 갑은 상가 건물을 줘야 되니까 불이익하죠. 반면에 을은 상가 건물이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다. 갑은 을이 시험에 붙으면 불이익하다. 반면에 을은 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갑이 야비하게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럼 을은 합격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을이 야비하게 시험을 합격을 해버려요. 컨닝 등을 통해서. 그럼 갑은 불합격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반신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갑이 을의 시험 합격을 방해하면 을은 시험이 떨어졌지만 합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이때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조건은 불성취지만, 조건 성취를 방해했기 때문에 조건은 불성취지만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을은 불합격했지만 합격한 걸로 주장하고 상가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갑의 야비한 방해가 없었다면 합격했을 것이라고 추산되는 때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의 측에 반하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판례 기억하시고요. 151조 역시 암기해야 됩니다. 1항은 조건이 불법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갑이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아파트를 주면서 헤어지면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불법 조건이에요. 따라서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고요. 2항 3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줄여서 기성, 이미 기자 이룰 성자,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 이렇게 기성 조건이나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가 된 경우 그 법률행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2항 3항을 밑에 걸로 매치해서 암기합니다.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하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다.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다. 그 행위는 무효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 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다. 앞머리 따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다시 한번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체크해드린 조문을 달달달달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판례는 좀 어려워요.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왼쪽 거.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다툼이 생겼어요. 그냥 주기로 한 거냐, 조건 없는 증여냐, 아니면 을이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한 거냐, 즉 정지 조건부 증여냐.
그냥 증여냐 정지 조건부 증여냐가 다투지고 있을 때는 아직 상가 건보를 넘겨주기 싫은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정지 조건부 행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증여에 조건이 붙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게 1번입니다. 어떤 범죄 행위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다 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아직 상가 건보를 넘겨주기 싫은 갑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의뢰 시험에 붙으면 주는 거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2번은 의리 33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리 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합격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게 2번입니다. 시험에 붙으면 증여를 하기로 한 경우에 시험에 붙었다는 사실을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됩니다. 입증 지금 두 가지를 그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자꾸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1번. 조건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은 단독행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 면제에는 조건 붙일 수 있고요. 또 동의했을 때도 붙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이지만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는 붙일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시험에 붙으면 꿔준 돈 안 받겠다.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어야 유효가 된다 그랬죠. 정조건이 성취되어야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그럼 무효가 확정된 거죠.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결혼 같은 거, 혼인 같은 거는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147조 3항 그대로. 5번 정지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어야 한다. 뭐라 그랬죠? 33회 시험에 붙으면 상가를 주기로 했다. 의리 시험에 붙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거죠?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라. 그랬죠? 2번 정지조건부 행위. 조건이 정조건이라고 그랬죠?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어야 유효인데 불성취로 확정됐으니까 무효다. 좀 전에 또 나왔죠? 정지조건부 권리는 성취하지 않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권리도 아직 발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멸시에 적용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149조 조건부 권리는 미정한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정조건이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5번 소유권 유보 약정 뭐라 그랬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지급, 대금의 전부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라고 그랬죠. 따라서 대금 지급이라는 정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